정년퇴직. 이 퇴직이라는 말로 명확하게 선을 그으면 아무래도 현역에서 은퇴했다는 기분이 들겠죠. 하지만 자기 인생에서 퇴직한 건 아닙니다. 인생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몇이건 현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언제까지나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것, 그게 바로 현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서재입니다. 바야흐로 100세 시대입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면 회사를 퇴직하고 나니 할 일이 없다. 정년퇴직 후 뭘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라며 한숨 짓는 모습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리고 우리 자신이 겪어야 할 미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노년의 삶을 보내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아이폰 게임 앱을 개발한 82세 할머니. 그저 컴퓨터를 좋아하는 할머니였던 와카미야 마사코는 호기심에서 시작한 게임 앱 개발로 뜻하지 않은 행운을 거머쥡니다. 그녀에 대한 세상의 관심은 2017년 6월 글로벌 IT 기업인 애플의 세계 개발자 회의 WWDC 2017 행사에 팀 쿡 CEO로부터 초대를 받으면서 시작됩니다. 그녀의 현재를 잊게 한 호기심은 왜 시니어가 할 수 있는 간단한 게임은 없을까라는 의문에서였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들어버리자 라는 결심으로 이어져 마침내 앱 개발이란 결실을 맺습니다. 고령의 할머니가 어렵다는 코딩까지 익혀가며 개발한 이 앱은 단숨에 82세 할머니 마사코를 세계적인 유명인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럼 잠시 와카미야 마사코 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녀가 컴퓨터를 접한 것은 60대 초반 퇴직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정년퇴직 후 90세인 어머니 돌보기와 수다 떨기, 둘 다 하고 싶다는 마음에 컴퓨터를 구입하고 시니어를 위한 인터넷 커뮤니티인 멜로우 클럽에 가입하는 것을 계기로 그녀는 디지털 세상에 매료됩니다. 멜로우 클럽 사이트의 웰컴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인생 60세가 지나면 점점 재미있어집니다. 바로 그 힘찬 메시지 덕분에 마사코 할머니는 내일 더 재미있는 하루가 될 거라 생각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작된 컴퓨터와의 만남으로 마사코 할머니는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신만의 액세서리를 만들고 페이스북을 통해 친구를 사귀고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누구보다 디지털 기술을 활발하게 활용하는 시니어로서 일본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여 2014년 테드엑스 도쿄에서 강연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엔 아이폰용 게임 앱을 개발하여 세계 최고령 앱 개발자, 노인들의 스티브 잡스 등으로 불리며 세계적인 주목을 받습니다. 일본에서 인생 100세 시대의 롤모델상을 수상하기도 한 마사코는 80이 넘은 나이에도 노인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코딩을 가르치고 봉사활동을 하는 등 여전히 현역으로서의 삶을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와카미야 마사코는 호기심을 잃지 않을 때 나이와 무관하게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 은퇴 후에도 삶이 얼마나 더 빛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무심코 집어든 책 한 권에서 삶을 향한 긍정적 에너지를 발견할 때 어려운 철학서보다 더 깊은 삶의 통찰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역시 삶의 철학은 이론보다 강할 때가 있지요. 바로 이 책이 그런 책이었습니다. 책 후반부에는 이 책을 번역하신 양은심 선생님과 저자의 인터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독자들이 저자를 더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감사한 보너스인 셈이지요. 그럼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 시작만 해도 성공. 잘 되지 않은 일을 실패라고 합니다. 제 사전에서는 애초에 실패라는 말을 오래전에 지워버렸지만 잘 되지 않은 일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럴 때는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되도록 빨리 잊어버립니다. 참고로 어느 정도나 빠른지 말하자면 오전에 잘 되지 않은 일이 있었다면 오후에는 이미 잊을 정도로 빠릅니다. 오전 중에 있었던 일로 고민하기보다는 앞으로 있을 오후의 일을 열심히 생각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낫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언제까지나 끙끙대며 고민하곤 했지만 지금은 제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곤란한 일이라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잘된 일은 내 덕이고 잘 안 된 일은 나 이외의 탓인 거지요. 어쩜 이리도 속 편한 해석을 하는지 저 자신도 웃음이 납니다. 하지만 긴 세월 살아보니 딱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게 속 편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 중에는 성실한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긍정감이 낮은 젊은이가 많다는 말도 들립니다.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다면 일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라며 낙담한다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반성하는 시간조차 아깝다고. 그보다는 오늘 이후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요. 환갑이 넘어서 컴퓨터를 샀고 81세부터 프로그래밍을 시작했다고 하면 주위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큰 결심을 할 수가 있지라며 놀랍니다. 하지만 저 자신은 특별히 큰 결단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니어 중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디지털 기기와 관련해 뭔가를 하려면 큰 결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더군요. 그런데 특별히 잘 활용하지 못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시작하기 전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지요. 프로그래밍을 시작했다고 해도 결국 앱을 완성하지 못할 수도 있고 완성했다 해도 애플의 승인심사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프로그래밍을 하고 앱을 만드는 경험을 하며 즐기고 공부한 것은 결코 손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걸 두고 앱을 만들고 싶었는데 실패했다, 좌절했다 라고 해석해버리면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만 해도 앱을 만든 목적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애플의 초대를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앱을 만들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프로그래밍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뻤습니다. 애초에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한 것도 이건 들고 다닐 수 있는 컴퓨터다라는 생각에 신이 났기 때문입니다. 라디오 카세트를 쓰던 시절 워크맨이 나왔을 때 사람과 음악의 관계성이 달라졌던 것처럼 스마트폰은 사람과 컴퓨터의 관계성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프로그래밍 전부 다 호기심에 이끌려 시작했지만
지금은 하나하나 전부 제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조금 이야기를 바꿔볼까요? 어렸을 때 일본 무용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다지 춤이 늘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는 배우게 한 보람도 없이 쓸데없이 돈만 나갔다라는 말을 했었지요. 하지만 저는 배워두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커지고 있어요. 일본 무용의 세계를 체험함으로써 일본의 고전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덕분에 가부키 극장에 가서도 샤미센으로 연주한 곡들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러한 것은 인생에 있어서 틀림없이 플러스가 됩니다. 긴 인생에서 본다면 본전은 충분히 뽑은 것 아닐까요? 뭔가를 시작할 때 굳이 나중에 써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생은 길고 계속 이어집니다. 단기적으로 보고 실패했다, 좌절했다 판단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 나이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실패는 없다. 실패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 무엇이든 시작만 해도 성공인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일단 시작할 것. 사람들은 뭔가를 해보려 할 때 기본 지식을 배우는 걸 지나치게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요리를 해보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저는 먹고 싶은 음식을 일단 만들어 보라고 권합니다. 요리 입문서 같은 것을 사서 기초에 기초부터 배우려 들지 말고 자신이 즐길 수 있는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만약 요리에 흥미가 생겼다면 더 깊게 들어가 보는 것도 좋겠지요. 하지만 지금껏 요리라곤 해본 적 없는 사람이 칼 가는 방법이나 채소 써는 법부터 배우려 들다가는 계속해 나갈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취미를 찾을 수 없다고 한탄하기 전에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을 놓치지 말고 굳이 왕도만을 고집하지도 말고 선택지에 여러 가지 실현 수단을 넣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즐겁게 계속하는 취미와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무슨 일이든 첫 허들은 낮게 잡자가 철칙입니다. 게임 앱 히나단의 애플 출시일이 2017년 2월 23일, 시니어를 위한 게임 앱을 만들겠다고 결심한 건 2016년 여름 즈음입니다. 앱을 출시할 때까지 대략 6개월간 쉬지 않고 달려온 셈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주위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초보 중에서도 왕초보라서 코드라는 게 뭐지? 라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본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제 일이긴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완성해낸 것이 대견하기도 합니다. 덧붙여 말하면 코드란 앱 작성에 필요한 컴퓨터의 지시 용어입니다. 즉 프로그래밍이란 코드를 쓰는 일이지요. 처음 히나단을 만들 때는 아이폰에만 공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었는데 신청 직전에야 아이패드용으로 영상 비율을 바꾸기로 결정하는 바람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화면의 움직임에 따라 인형이 날씬해지기도 하고 반대로 통통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단계에서 작은 부분까지 철저하고 완벽하게 해내려고 했다면 2월 출시는 불가능했을 테고 그랬다면 필연적으로 6월에 있는 WWDC에 초대받지도 못했겠지요. 당연히 팀쿡 씨를 만나는 영광도 없었을 테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 제가 대충 하는 성격이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지금과 같은 정보과잉 시대에는 그야말로 우선 손을 움직여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움직여 본 다음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스위프트 관련 책을 많이 출판한 모리 요시나오 씨가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우선 하나 만들어 보고 나서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 것이 좋다. 뭐 하나 만들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처음부터 프로그래밍의 기초를 배워봤자 재미가 없을 거라는 이야기지요. 확실히 저만 해도 모리 요시나오 씨에 져서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아이폰 앱 만드는 법을 읽고 모르는 건 앱에 대해 잘 아는 고이즈미 가스시로 씨에게 물어보면서 어찌어찌 완성했습니다. 앱을 하나 만들어 봤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의 기초를 제대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일본인은 기본적으로 성실해서 외국어 하나만 봐도 문법부터 시작하려 듭니다. 하지만 북유럽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영어 방송을 보거나 게임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어를 습득한다고 합니다. 성실한 게 나쁘지는 않지만 본격적으로 라거나 우선 기본부터 라고 너무 의식한 나머지 허들이 높아져 버리거나 중도에 포기해 버리면 앞뒤가 바뀐 것이지요. 이것저것 효과를 따지기보다는 자신이 하기 쉬운 방법으로 일단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순조로운 인생은 없어. 인생에는 뜻밖의 일이 예상보다 흔합니다. 제 경우는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게 그중 하나였어요. 지금은 비혼을 선택하는 여성이 꽤 많아졌지만 제 연령대에서 저는 소수파에 속할 것입니다. 고교 졸업 후 저는 은행에 취직했고 사귀던 남자친구는 대학에 진학했어요. 양가 부모님도 인정하는 사이였고 결혼 이야기도 오갔지요. 그런데 한창 혼담이 오가는데 저희 둘을 갈라놓는 일이 두 가지 생겼습니다. 하나는 제게 마음의 병이 생긴 것이었어요. 20살을 막 지났을 무렵 갑자기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상태가 몇 개월이나 이어졌습니다. 너무 바쁜 나머지 건강을 해친 것이었지요. 당시에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곧장 취직하는 사람이 흔했는데 돈을 모아서 야간 대학에 다니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은행에 근무한 지 2년째 되는 해의 봄, 저도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대학의 법학부 정치학과에 입학했습니다. 특히 야간학부에 다니는 학생 중에는 스스로 벌어서 학비를 대는 사람이 많아서 교수가 지각이라도 하면 큰일이었지요. 교수님, 30분 지각입니다. 저희가 낸 학비로 환산하면 한 명당 30엔에 해당합니다. 라면서 추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당시 대졸 초봉이 6천에서 7천엔 정도였기에 30엔은 무시하지 못할 금액이었지요. 교수도 학생도 필사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향학심에 불타는 동급생들과 열심히 야간학부에 다닌 지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패닉 상태에 빠지고 말았어요. 결국 당분간 휴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만큼은 자신했었는데 정신적으로도 타격이 컸지요. 그건 저로서는 처음 겪은 좌절이었습니다. 스스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체력이 따라주지를 않았죠. 몸과 마음의 균형이 깨지고 마치 나 자신이 내가 아닌 것 같은 감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회사 일 외에 대학교 수업을 예습 복습해야 했기 때문에 수면 시간이 극심하게 짧았던 게 문제였지요.
당연히 정신력도 체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휴직 후 느긋이 시간을 보낸 덕분인지 자연스럽게 건강을 회복하고 복직했습니다.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는 철학과에 입학할 정도로 사상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인지 학생운동에 심취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눈에 띌 정도로 애를 쓴 탓이었을까요? 그는 결국 체포되었고 그 과정에서 몸을 많이 다치는 바람에 한동안 입원까지 했다고 합니다. 퇴원 후에는 몸을 숨기듯이 해외로 간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지금과는 시절이 달라서 간단히 연락할 방법이 없었지요. 세계 정세도 불안정할 때라 가족이든 누구든 한번 연락이 끊기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도리가 없기도 했습니다. 그가 떠난 후 한동안 불안해서 미칠 것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와의 인연을 조금씩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이 연이어 일어난 20대 전반의 몇 년 동안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82세가 되어 뒤를 돌아보니 그런 길을 걸어온 덕분에 어찌어찌 강한 바람도 견뎌낼 수 있을 만큼 강해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괴로운 경험도 마냥 나쁘기만 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사고방식이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듣는 것도 이런 예상 외의 일과 이해할 수 없이 닥쳐오는 사건을 극복하고 앞을 보고 살아가려고 노력해온 결과일지도 모르겠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순조로운 인생이란 없습니다. 그러니 몇 번쯤 넘어져도 툭툭 털고 일어서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코스 요리 같은 것. 나이 들수록 인생이 점점 재미있어진다. 내 인생에 후회는 없다 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나이 들면 불편한 점이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가까운 장래에 걷는 속도가 느려질 테고 가까운 곳에 있는 것도 잘 안 보이고 틀일을 하게 되겠지요. 젊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부정적인 일 투성이일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이처럼 힘든 부분은 있겠지만 사람은 늙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그때의 단계를 온전히 잘 살아내려 하는 것 아닐까요? 데즈카 오사무의 명작 불세에 등장하는 불로불사의 인물처럼 언제까지나 변하지 않는 것도 분명 쓸쓸한 일일 거예요. 저는 인생을 코스 요리에 비유하곤 합니다. 코스 요리의 매력은 전체 요리는 전체 요리대로, 메인은 메인대로, 디저트는 디저트대로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신기하게도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뭔가 모자란 듯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라는 그때그때 나에게 주어진 삶의 무대를 나름대로 만끽하는 게 산다는 것의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한 단계라도 빠지면 훨씬 재미없을 것 같아요. 사람에게는 그 연령대가 되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 참 많습니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른이 되고 보니 사회인으로서의 고충이 커서 학창시절을 그리워하기도 하지요. 아이를 키울 때는 내 시간이 없어서 빨리 자유로워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절실하지만 막상 자녀가 독립하면 마음에 구멍이 뻥 뚫린 듯한 빈둥지 증후군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하루하루 시간에 쫓기며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은퇴 후에 여유로운 삶을 바라지만 막상 은퇴하면 너무 많은 시간 때문에 고민이 시작되기도 하지요. 누구나 새로운 환경에 처하면 알게 되는 게 있지요.
누년기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환경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제 어머니는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유난히 가벼운 옷, 가벼운 가방을 선호했어요. 종종 가벼운 것이 편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죠. 젊을 때는 가벼운 것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 제가 바로 그 나이가 되어 보니 가벼운 물건이 편하고 좋다는 걸 실감하고 납득하는 중입니다. 그 외에도 이 나이가 되어서 알게 된 게 있는데 뭐니 해도 인간은 재미있다라는 겁니다. 옛날부터 사람에 대한 흥미가 왕성한 편이지만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흥미가 점점 커지네요. 젊을 때는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까지 포함해서 모두 제각기 달라서 재미있네 라고 진심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느끼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인간 내면의 깊이와 다면성을 보는 시야가 넓어졌기 때문 아닐까요? 제 눈에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지요. 예를 들어 애플의 팀 쿡 씨와 만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만약 젊을 때 만났다면 분명 너무 흥분해서 팀 쿡 씨의 입장을 상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팀 쿡 씨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하는 생각만 했겠지요. 하지만 82세인 저는 달랐어요. 물론 팀 쿡 씨와 실제로 이야기할 수 있어서 흥분한 건 사실이지만 이 사람은 내일 5,000명 앞에 서서 세계가 주목하는 상황에서 온전히 혼자서 연설을 해야 하는구나. 분명 몇 번이나 리허설을 하고 원고를 고쳐 썼겠지. 머릿속이 내일 일로 꽉 차 있을 텐데 긴장하는 기색도 없이 대단하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도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열심히 상대해 주는구나. 하고 팀 쿡 씨가 놓여있는 상황을 상상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긴 팀 쿡 씨는 긴장 같은 건 전혀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랬기에 팀 쿡이라는 사람에 대한 흥미가 한층 더 강해졌죠. 팀 쿡 씨가 어떤 사람인지 내 나름대로 상상을 하면 주변 사람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등은 전혀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팀 쿡 씨처럼 회사의 맨 윗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찬반 양론이 따라다니기 마련입니다. 동경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스티브 잡스 씨와 비교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보는 시각이 다른 건 당연한 일입니다. 주변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구경하면 재미있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은 흔히 훌륭한 사람의 의견을 인용하면서 모모 대학의 모모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라는 식으로 지식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른 사람의 의견을 늘어놓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의견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늙어가는 것을 한탄하기 전에 이 나이가 되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인생의 단계를 만끽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에필로그 평생 현역으로 살고 싶어. 사람들은 종종 정년퇴직 후에 제2의 인생이 시작된다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퇴직 후 20년 동안의 삶을 제2의 인생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인생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몇이건 현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나이가 되어서인지 이제까지의 제 인생살이를 한 발짝 물러서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즐거웠던 추억뿐만 아니라 잘 안 되었던 일, 괴로웠던 일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의 경험 중 무의미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해요.
사람과의 인연은 어떻게든 이어진다는 것, 인생은 하루하루가 쌓여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퇴직이라는 말로 명확하게 선을 그으면 아무래도 현역에서 은퇴했다는 기분이 들겠지요. 하지만 자기 인생에서 퇴직한 건 아닙니다. 갑자기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잘라버리거나 활동을 줄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언제든 바로 나 자신입니다.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언제까지나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것, 그게 바로 현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현역이라는 생각으로 사는 편이 단연 더 즐겁습니다. 저처럼 인생의 종반에 접어들어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지요. 제 두루마리 그림의 에필로그에는 어떤 일이 쓰일지 저 자신도 아직 상상할 수 없기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맺은 수많은 인연을 생각하면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를 시작하고 멜로우 클럽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면 브로드밴드 스쿨 협회에 관여할 일도 없었을 테고 맞짱이 시니어 대상 게임 앱을 만들면 되죠 라면서 등을 떠밀어주는 친구를 만날 일도 없었겠지요. 구글 번역기를 쓸 수 없었더라면 CNN에 소개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빠졌다면 이렇게 책을 쓸 기회도 없었겠지요. 이런 생각을 하면 역시 인생이란 참 재미있다는 생각이 새삼듭니다. 내 머리로 상상하는 미래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상상 외의 세계로 데려가주는 것이 사람과의 인연이고 사회와의 관계라고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만들어내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싶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은 나의 의지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머릿속으로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지금 마음을 춤추게 하는 일을 더 소중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을 쌓아간 끝에 맞이할 내일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나도 기대됩니다. 게임 앱을 출시한 후 정신없이 변한 환경 덕분에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점점 더 즐거워졌습니다. 오늘이라는 날을 경험함으로써 내가 어떻게 진화해 갈지, 어떤 사람과의 인연과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 설레는 마음이 멈추지를 않네요. 컴퓨터가 있으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아도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그 말을 믿고 덤벼들었던 컴퓨터와의 인연도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컴퓨터는 날개가 되어 제 세상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점점 새로운 컴퓨터나 시스템이 발달해 가겠지요. 그러한 세계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적이 아니라 얼마든지 아군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흥미있는 일이나 해보고 싶은 일에 제동을 걸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제일 큰 벽은 자기 자신일지도 몰라요. 물론 해보고 싶은 일을 죄다 반드시 시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면 그걸 하지 않은 덕분에 시간이 생겨서 다음날 해보고 싶은 다른 일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쪽이 당신을 더 행복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시작한들 여자인 내가 뭘, 우리 회사에서는 어려워, 여기는 시골인데 뭐 하는 식으로 자기 의지 이외의 요인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면 어떻게든 한 발 앞으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몇 살이 되었든 스타트 라인에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할지 말지는 자기가 결정할 일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비웃거든 같이 웃어넘겨버리세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인생의 각 단계에서 저를 이끌어주고 지지해준 많은 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 책을 출판하며 기획과 구성을 맡아주신 고다마 마요코 씨, 신초샤 출판사의 그즈오카 아키라 씨, 가와바타 유코 씨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아무쪼록 제 책을 읽으신 분들의 시니어 라이프가 풍요롭고 활기차지기를 빕니다. 그리고 시니어라는 말을 듣기에는 아직 젊은 분들께 부탁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께 부디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등을 밀어드리세요. 여러분이 저처럼 개성적이고 씩씩한 할머니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한 발짝이라도 내딛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인생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재미있어집니다. 정말로요.